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보합, 끝났죠.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장중에. 오늘 강하게 상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상승폭을 줄어드는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가는 되게 좋았죠. 그래서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1시, 부근으로 시작해서 3,9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다 밀렸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300, 3,600, 3,900을 말씀을 드렸어요. 3,900 라인이 이제 고점인 자리예요. 근데 좀 아쉽게 3,9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조정을 준비하자라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선물이라 그래요. 이제 선물 포지션 자체가 밑으로 보고 있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저번 주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12,000 계약이에요. 현물은 사도 선물을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현금을 좀 수익 난 거는 좀 챙겨놓고 30%는 유지하자라고 했던 게 방향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애들이. 단기 조정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물은 사더라도 선물을 매도 치는 거는 이제 선물이란 거 먼저 방향을 잡을 때 쓰거든요. 근데 선물을 매도로 치는 걸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현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80억,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금투, 요즘은 계속 금투가 프로그램 돌려요. 얘들, 이제 펀딩 자금인데, 얘들이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를 늘렸다 뺐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금투에서. 이제 프로그램 유입되는 거예요. 지수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은 금투에서 조금, 이 양쪽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지수를 잡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금투예요. 요즘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수급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개인들은 1,500억 매도가 들어왔고요. 선물은 개인들이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질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질을 볼 때는 항상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했어요. 거래소는 370개 상승, 498개 하락이었어요. 하락이 더 많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600개 상승, 986개 하락. 하락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 종목이 잘 가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조선 쪽으로 조선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였죠. 여기 보면 이게 펀드예요. 이 ETF 쪽인데 이거 업종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조선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차이나,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건설 관련주, 그다음에 컨텐츠 자동차, 2차전지,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좀 붙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침에 딱 보면 어느 쪽으로 매기가 붙었구나라고 업종을 볼 때 우리가 이 ETF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업종을 볼 때는 이쪽 아침에 시작할 때 ETF를 쪽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어느 업종이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오늘 조선주가 움직였던 거는 관세 협상에 이슈가 있다는 거죠. 관세 협상이 잘 되면 조선주 쪽에 수혜를 주겠구나라는 그런 호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방산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선물, 금 선물이라고 하죠. 금값이 선정부지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벌써 금 사러 간 지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매번 연초에 되면 금 사라, 금 사라, 금 사라, 금 사라 계속 말씀드렸죠. 금은 아직도 이제 트럼프 정권 때까지 그 달러 가치가 하락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 쪽으로 더 이 힘이 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 있죠. 달러 가치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의 속도가 엄청 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단에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가 10년 주기로 돌아요. 10년에 지금 사이클을 보면 지금 5년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트럼프 정권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금과 은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4분기 잘 보자라고 했던 거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유리기판 쪽이래, 삼성전기. 흐름 좋고요. 아직도 살아있죠? 짱짱하죠? 그 다음에 LG노텍.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LG노텍. 그죠? 그 다음에 SKC. 자, 이쪽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라인에 있죠? 이 세 개의 업종이, 유리기판 쪽과, 그 다음에 이제 PCB 쪽. 이쪽을 좀 잘 봐야 돼요. MLCC,
그 다음에 이제 엘플 이슈. 그래서 오늘 LG에너텍이 세게 이제 움직였죠. 이렇듯이 이제 IT 쪽에 이제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거 4분기 때까지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LG에너텍이 먼저 치고 왔죠. 그 다음은 SKC, 그 다음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이런 종목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는 꼭 보자라고 진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죠. 네카오는 이제 첫 번째는 실적 베이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어요. 3분기, 4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 그 다음에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이제 플랫폼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12월 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자.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덩어리로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 이제 11월 달까지 우리가 지주사 볼 필요가 있어요. LG. LG 쪽.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홀딩스 관련주들. 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종목들을 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배당소득의 내용들이 있고 분리과세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좀 봐야 돼. LG, 그 다음에 GS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레벨 단위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말씀드렸죠. 피지컬 AI 포스코 DX. 포스코 DX. 얘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포스코 DX. 그 다음에 이 농업 관련주는 어제 말씀드렸던 큐렉소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큐렉소가 좀 급등을 했고, 오늘 급등했다 내려왔죠. 이런 중소형 단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 관련. 대북 관련주라고 하죠. 대하TI, 철도 관련주에서는 대하TI가 괜찮았고요. 대북 관련주예요. 대하TI,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 현대엘리베이, 그 다음에 아난티까지 대북 관련주를 조금 우리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테마로 우리가 컨택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한국전력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이 움직였죠. 전기료 인상 때문에 한국전력은 12월 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얘들 하나 남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한번 슬럼프에 다 돌았어요. 남아있는 업종의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번 레벨업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쪽 우리가 컨택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꼭 포트에 집어넣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조선업종 하나 넣으면 괜찮죠. 조선업종은 삼성중공업 쪽 우리가 계속 놀링해서 가져가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포트에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 쪽까지는 한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요 라인들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현금을 한 30% 정도는 가져가세요. 알겠죠? 왜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정을 들었을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것도 지수 밴드를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유난히 포트에 놓고 관심 있게 보면 이 컨택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잘 컨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종목들 잘 유심 있게 보고 나한테 맞는 종목 사서 수익을 많이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항상 현금의 여유를 가지고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거나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현금 확보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드릴게요. 결국을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